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나치게 잘난 척해도 병이 된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이 병이 될까요? 한번 보죠. 우리가 성격 장애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또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연극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또 학문적인 성취에 집착하고 있는 직업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잘난 척해도 병이 된다.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의 에너지원으로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자신만이 무조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왜곡된 이 자기 존중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요, 왕자병.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요, 자기 가치감 또는 능력, 자기의 능력이죠. 그리고 외모 아니면 또 자기의 중요성, 이런 것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그분은 항상 자기 자랑을 과대평가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자기가 교통사고 날 때 날아가다가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보가 죽으려가다 살았다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대화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이제는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자기 과대성을 포장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병을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진단 기준을 꼭 보시고 이제 진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든가,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칭찬은 아주 당연시할 거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까닭에 음식이나 의복이나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서도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것에 이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고, 또 성공, 또는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대상이나 칭찬을 해주는 대상이 있을 때 에너지가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전도 회장님이 자기애성이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 누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안 해주면 물어봐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어떠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정말 잘했다고 해야,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사실 이제 칭찬이 안 될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꺼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남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면요, 아내한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면요, 막 그 말을 유도를 하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일을 했다 해서 이제 아내한테도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물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도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주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랑할 줄 알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해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남에 대한 공감력,
또 관심 이것이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신에게만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 혼자 잘났다고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이 지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막 분노를 느끼고요.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자아가 매우 나약해서 사소한 비난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 전부가 부당하게 취급당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부터 내고요.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런 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조작을 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기 원하며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남에게 초점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 말이죠. 또 주변 사람을 이미 의미 있는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약속이나 이 규칙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애성 이렇게 그 성격 장애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격 장애를 듣고 계시는데요. 성격 장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 남자와 아니면 이 여자와 결혼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생활해온 태도와 습관들이 하나에 만들어지는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거나 부모가 이상화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상처에 기인한 데서부터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또 지나친 자제를 경험한 경우에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형성되는데 성인이 된 후에 지나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 이와 달리요. 또 정반대로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했잖아요. 참 이 과잉보호는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나 키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과잉보호를 기르게 됩니다. 그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저희 교수님도 와가지고 전철 타면서요. 딱 느끼는 점이 뭔지 아세요? 첫마디가 왜 저렇게 과잉보호하지? 그냥 전철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 몰라요. 그만큼 과잉보호가 우리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격 장애도 과잉보호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아기적 자기애가 계속 남아서 자기형 성격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상이 없으면은 외로워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하고 네가 최고다 이런 것을 물론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칭찬해 준 거는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가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항상 다른 사람이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저 사람도 우리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남이 그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상호 간에 공감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기법은요, 우리가 지식 치료라든가 인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데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5가지를 우리가 해당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너가 인격장애야 그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요. 내가 좀 이런 데서 탈피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제 상담이 필요하는 거죠. 자, 먼저 제가 한 9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능이나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측정한 것은 아니죠. 나는 대성해서 유명인이 되거나 이상적인 애인을 만나기를 꿈꾼다. 세 번째, 나는 남들과 다른 데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더할 나위 없는 격려가 된다. 또 다섯 번째, 나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남들이 하게 된다. 여섯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거나 감언 이설로 넘어오게 할 자신이 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일곱 번째, 나는 제 멋대로 행동하고 남을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행복을 보면 내심 질투심이 생긴다. 나는 태도가 거만하거나 자존감이 높다고 평가가 된다. 지금 9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 5가지만 우리가 체크만 돼도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우리가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평가를 꼭 해보세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감 능력을 자꾸 키워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것이 부족해요. 공감력이.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자녀가 건강한 자기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자녀의 자기애적 욕구를 채워두되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서서히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자녀들도 인격장애가 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